황교안 실드 치는 고성국 박사님, 그가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황교안 씨가. 제가 왜 그런, 좀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은, 예, 예.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좌우 다 떠나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그게 좌든 진보든 뭐 보수든 간에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비판하는 게 상식 아니겠어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어쨌거나 이념적으로 좌우 지금 나눠져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소위 그 보수 우파 정당 일야당이라고 표방하는 이 자유한국당, 소위 일본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 현재 이 대한민국의 이런 그 몰락의 시초를 제공한 정당이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예. 그건 명쾌하잖아요. 모든 것은 자유한국당이지 뭐.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탄핵이 없었다면 이런 상황이 오지 않단 말이에요. 예, 그건 예.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어요? 예, 예. 자, 그러면 문재인이 나라를 망쳤다고 비판을 한다. 좋아요. 그러나 왜 문재인이 나라를 망쳤고 왜 문재인이 집권하게 된지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은 문재인 정권 좌파보다도 소위 보수 우파 내에 우리의 문제거든요. 예. 보수파가 결국은 개판 쳐가지고 좌파가 어부지를 얻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문재인을 비판하기 이전에 이 문제를 보게 된 그런 동기 배경에 이 문제부터 먼저 짚어야 되는 게 저는 순서 아닌가 싶은 거예요. 예, 예. 자, 그런데 어쨌거나 황교안 씨가 정치에 입문을 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물론 기대할 수도 있어요. 아마 그 태극기국 국민들도 일부는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그래도 현재 그 자유한국당이 너무 엉망이고 그게 정말 무능하고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소신도 없고 정말 발언도 하지 않는 야당 아닌 무늬만 보수 정당이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황교안 씨가 와서 뭔가 당의 어떤 그 혁신 내지는 어떤 그 탄핵 문제도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고 뭔가 좀 그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예. 아마 우리 공화당의 어떤 그 당원들도 아마 마음속으로는 아마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아마 황교안 씨에 대한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정당 이 경선 때 전당대회 할 때도 뭐 여러 가지 기대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보인 황교안 씨 행태가 보면은 첫 번째로는 너무나 많은 애국 국민들, 특히 태극기를 들었던 애국 국민들로부터 실망을 안긴 거예요. 자, 그런데 상황이 정확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마 고성국 그 유튜브 같은 처음에 많은 국민들도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고성국 씨가 일정 부분은 탄핵에 대해서 그대로 아마 그 실체를 잘못됐다고 아마 많은 그 비판을 했기 때문에 애국 국민들로부터 아마 구독을 아마 하게 됐을 거예요. 예. 그런데 어느 시점 가면서 맹목적으로 황교안 씨를 지지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저는 굉장히 논리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왜냐하면 자신이 그 탄핵이 잘못됐고 또 김무성 세력들 탄핵 주동 세력들이 문제 있다고 지적을 했으면은 그러면 개인적으로 황교안 씨를 지지하는 건 좋다 이거죠. 그러면 황교안 씨의 당대표로서의 자유한국당 내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정치 영향을 행사하든 어떻든 하든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 탄핵은 탄핵이고 무조건 맹목적 황교안 그리고 문재인을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한당이 돼야 된다. 저는 이 논리가 김무성이 펴는 논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탄핵이 잘못됐다고 부르짖었고 자신의 어떤 정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부분과는 너무나 그 이율 배반을 모순되는 그런 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거죠. 결국 네. 그것은 뭐냐? 국가 발전, 보수 우파의 혁신과 어떤 그 저는 어떤 그
보수의 어떤 그 회복이라는 큰 대명제의 전제보다는 황교안 씨와의 사적 관계를 더 중시하는 그런 태도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개인 간의 친분이 있고 아무리 사인 간의 어떤 그 관계가 있더라도 국가보다 우선이 되면 안 되거든. 특히 지도자는 정치에 있어서는. 그런데 고성국 박사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잘못된 것을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도 홍준표, 김무성이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황교안 캠프에, 황교안 참모에 김무성 세력들이 굉장히 포진하고 있고, 실제 황교안 전 총리가 이 당대표가 된 후에 이 자유한국당 내의 어떤 정치적 행보 등등 봤을 때 매우 애매한 어떤 정치적 그 스탠스를 취한다거나 금방 또 사과를 해버린다거나, 그러니까 보수 우파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전혀 목소리 내지 않고 좌파 언론이 비판 지적을 하게 되면은 뒤로 한번 물러서고 자당 의원들이나 그런 발언했던 분들에게 윤리 회부를 시킨다거나 사과를 한다거나 또 어떤 명확한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 입장을 애매모호하게 빠져버린다거나, 특히 태블릿 PC 같은 경우도 탄핵이 매우 중요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중앙일보 100일 기념 어떤 그 인터뷰할 때도 본인이 오히려 거꾸로 본인의 발언을 취하고 사과하는 듯한, 이것은요 우파 정당이라고 표방하는, 더더구나 당 대표로서 한 어떤 정치 리더로서의 전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은 당초에 일반 국민들, 우파 국민들 황교안 그 씨에 대해서 했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강력한 비판을 해야 돼요. 저는 그것이 고성국 박사가 취해야 될, 저는 자신의 논리와 어떤 그 계속 지금까지 피력해왔던 그런 정치 노선에 비해 봤을 때 그렇게 해야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실수, 애매모호한 어떤 당의 어떤 그런 저는 무능함이 비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연 이 고성국 박사는 정치 논평할 자격이 있느냐? 과연 본인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말로는 정치 혁신, 우파의 어떤 거듭 태어나야된다고 하면서도 맹목적으로 황교안 씨를 두둔하고 지지하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계속적으로 무능과 실책의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무조건 지지하는, 과연 저는 이것은요 어떤 그 정치 논평가로서 매우 부적절하다.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우파의 혁신이 일정이다. 혁신은 지금은 투쟁을 해야 되거든요. 분명한 노선을 가져야 되고,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러면 황교안 씨나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명확한 우파의 어떤 노선과 어떤 그 투쟁 어떤 그 행태를 보이고 있느냐? 아니잖아요. 예. 도대체 하나 보십시오. 제대로 된 거 하나라도 하고 있는 거 한번 얘기해 보라고요. 이번에 5당 문제가, 이 반일 문제, 이 한일 관계 문제 갖고 청와대 회담 같은 경우도 본인이 무조건적으로 같이 간다고 왜 갑니까 거기에? 지금 보세요. 한일 관계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 문제 단초는 문재인 좌파 정권이 제공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거기 가서 문재인에게 오히려 도와가지고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에 봤을 때 한편으로 인식되어 버리잖아요. 예. 그것은 우리 우파 국민이 바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오늘날 이 한일 관계에서 이런 문제의 심각성은 문재인 좌파 정권의 이념적인 어떤 그 접근, 공정하지 못한 그런 어떤 그 정치적 전략적 의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강력하게 비판해가지고 우리 우파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이 청와대 회담을 보이콧하든지 오히려 본인이 먼저 보이콧 회담을 제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정무적 감각이 매우 뒤떨어진 사람이다. 그리고 우파가 나아갈 방향, 길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전혀 오락가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정무적 감각이 정치적 감각이 전혀 없는 아마추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발언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저는 황교안 씨 이 당대표 취임 한 4개월 정도 흘렀지만은 도대체가 명확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황교안 씨의 지지율이 올라갑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국민들도 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소위 그 정치 논평 평론을 하는 사람 같으면은 호되게 비판하고 친구라도 가족이라도 굉장히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사사로운 감정, 사사로운 관계를 떠나가지고 너무나 국가 중차대한 이런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비판해서 혁신을 가져오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잘못하면 지지를 철회하겠다. 이런 저는 좀 따끔한 저는 어떤 그런 바른 소리를 해야 되는데 상대가 어떤지 하든 무조건 지지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논평하고 어떤 자기 나름의 논리 부분이 모순이다. 그리고 보실 최근에 우리 공화당 소위 태극기 국민들에 대한 언급은 거의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또 사실은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 현장에서 치열하게 지금 전쟁에 어긋날 정도로 투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장에 나와가지고 정말 입장도 좀 표명도 하고 해야 되죠. 저는 그런 이런 입장이나 황교안 씨도 고성도 마찬가지고 다른 유튜브들 마찬가지인데 뭐가 우선인지 저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좀 망각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비판받아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자유한국당이 좌파냐 우파냐를 물었는데 지금 보니까 좌파 플러스 우파가 공존하는 그러한 중도 정당이네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좌파가 힘이 더 세가지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현재 이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사람들이 매우 잘못된 게 뭐냐면요.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하면 매우 잘못된 게 왜냐면요. 중도를 지향하는데 중도란 건요. 회색지대입니다. 이념에서 중도란 건 없어요. 좌든 우든 간에 중도의 소위 포진해 있던 국민들 이 세력들은요. 이익에 따라서 좌도 갔다가 우도 갔다 이렇게 합니다. 네. 그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이념 성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회색지대란 말이에요. 네. 철저하게 이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중도거든요. 네. 그러면 중도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확실하게 우파의 이념과 가치를 명확히 하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게 되면은 중도가 판단해 봤을 때 저 우파 정당, 우파 어떤 리더가 제시하는 어떤 비전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 그러면 중도는 따라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고 회색지대 중도를 향해서 간다? 그건 자살골이에요. 그 정치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요. 더더구나 정치 지도자 또는 정치를 논평한 전략가들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그렇게 가야 된다. 지금은요, 더더구나 대한민국 현 주소는 좌와 우,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좌익 세력과 어떤 대한민국을 지키자는 자유우파 진영의 어떤 정통파 세력과의 어떤 치열한 전쟁이거든요. 네. 이 싸움에서는 우파의 노선과 이념의 가치를 명확하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명확하게 중심 잡아야 되는. 그리고 중심을 잡아가지고 단단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은 이 왔다 갔다 하는 소위 중도의 어떤 회색지대 세력들은 우파에 휩쓸려 오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것은 좌파가 문재인 좌파 정권에 더 실망하고 더 개판을 치면 칠수록 우파는 더 돋보인다고요. 그래서 우파에다 비전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것은 어떤 사실상 투쟁이라고 투쟁.
이런 특히 한일 관계 같은 거 있을 때는 명확한 노선을 명확하게 가져가 중도를 의식하면 안 돼요. 언론도 의식하면 안 되는데 언론은 어차피 좌파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하더라도 언론을 비판합니다. 좌파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도 사람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지 이념적으로 저 사람 오지는 않아요. 아니, 그러면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자유한국당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면 그러니까 당 이전에 국민들 소위 어떤 어떤 그 이념적인 어떤 분포를 했을 때 예. 중도라는 건 없다고. 중도는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어떤 그 세력이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겨냥할 어떤 그 대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의 어떤 입장과 비전만 명확히 제시하면 중도는 무조건 따라오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소위 자유한국당의 이 세력들이 이 우파 정당이 아니죠. 그런데 저들은 기회주의 자기 이익에 따라서 정치적 노선을 추구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우파 정당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어떤 그 유승민이나 또 하평이 같은 이런 세력들을 보면 전부 다 쟤들은 우파 아니잖아요. 그런데 걔들까지 포함하자고 하잖아. 그러니까 중도를 포함하자는 얘기는 매우 잘못된 거예요. 정치 전략적으로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공화당의 노선 이념이 가장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적 노선이고 방향이라고요. 이걸 강하게 밀고 나가야 좌파와 대립관계 가져가면서 결국은 문재인 좌파였던 문제점을 현장 투쟁 강력하게 견제해 나가다 보면 그러면은 우파가 점점 더 확대되고 과거의 어떤 그 52%의 우파를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저는 계기가 된다. 이것이 저는 정치 공학적으로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황교안이나 현재 자유한국당의 구성하고 있는 세력들은 자기 사고 자체가 우파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이 표시가는 정말 중도라는 세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중도 이런 아주 자기 스스로가 자신이 없고 어떤 가치와 이념이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필패라고 필패. 보십시오. 그래서 저들은 계속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좌파들의 어떤 놀이개감으로 전락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또 결론적으로 그 자유한국당의 현재 정치적 노선, 어떤 또 의원들의 어떤 그런 행태, 이 황교안 씨의 어떤 이런 리더십 이 등등 봤을 때 저들은 절대적으로 좌파와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저들이 지향하는 이런 어정쩡한 스탠스 같은 경우는 필패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